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주차 이제 사례를 다룰 텐데, 이번 첫 번째 사례는, 결혼한 지 한 4년 된 맞벌이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낳지 말자고 신랑이 동의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신랑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근데 계속 아이를 낳자고 하니까 시댁의 압력에 계속 이렇게 만약 간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주부의 고민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평생 할 생각입니다. 결혼 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제 얘기에 신랑이 동의를 했었는데 요즘 신랑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전 신랑을 사랑하지만 아이 문제로 다투거나 시댁의 압력에 신랑 입장이 난처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 안 낳겠다. 그리고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아니 무슨 소리냐. 결혼 전에 애 안 낳기로 했는데 왜 마음이 바뀌었냐. 만약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혼을 할 만한 사유로 보시는지.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래도 낳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아무튼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건가 정말 이거야말로 두 부부가 합의해서 정말 현명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언뜻 보면요. 이것은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극명하게 부부의 의견이 달랐을 때,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을 때 이 갈등, 이걸 어떻게 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 또 다른 이유로 저 이혼할래요. 그냥 갈라서 헤어져. 이렇게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이혼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보따리에 문제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건데 걸핏하면 이혼을 들먹거리는 거, 그러면서 싸우는 거, 이건 별로 바람직한 자세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왜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지를 좀 차분하게, 그래도 좀 분위기 좋은 어떤 장소에서 남편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말 난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은데 당장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쉴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휴가든지 육아 휴직을. 근데 그 업무의 공백을 딛고 다시 복직했을 때 자기의 경력을 온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정말 인사상에 아무 불이익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보장이 돼 있죠. 출산휴가 가라고, 육아휴직 보내주겠다고, 아빠한테도 3일씩 출산휴가를 주는 쪽으로 법원 개정이 됐지만 왠지 대체 인력을 지금 다 채용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 입장이지만 누군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그 업무 공백을 만약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 공백을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되니까 심지어는 여성들조차도 또 다른 여성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요. 경제적인 이유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참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야 진짜 아이 생기는 대로 다 낳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은 다 타고난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노동력이었으니까요. 저기 가서 꼴도 배워오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도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동생도 막 업어서 키우기도 하고 빨래도 해오고 그죠? 그랬었지만 요즘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산부인과에서부터 산후조리에서부터 사교육에서부터 가외에서부터 그러니까 웬만한 살림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참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많은 것이 부의 척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인지 아니면 왠지 난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에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 난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보류하는 어떤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주 드물게 뭔가 어떤 유전적인 병, 가족력이 있는데 다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혹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그저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연 주신 분이 지금 이제 35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 35세 이후의 출산을 우리가 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은 각종 검사에서부터 정말 뭐 40 가까이, 40을 넘어서도 출산을 하는 여성도 있지만 35세가 가까이 되면 모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꺼리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고 뭐 금전적으로 희생하고 시간 뺏기고 내 자기 개발 못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오붓한 시간 못 가지니까 정말 자식 안 낳고 둘만의 부부만의 즐거움을 좀 더 많이 추구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인지, 왜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한테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설득력 있게 정리해서 남편하고 대화를 나눠야죠. 예. 그냥 막무가내로 난 못 낳겠다, 결혼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남편 입장이 있거든요. 남편 입장이.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하도 결혼할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뭐 나중에 내가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지금은 저런 소리를 하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당연히 원하시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사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람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죠? 그 욕구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욕구고 당연한 욕구일 수도 있는데, 그 욕구가 상충될 때, 팽팽하게 대립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화하셔야죠. 예. 자,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내 주장만. 내가 왜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또 남편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건지, 또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지금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를 남편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면서, 읽어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표현해야만 이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 방법이 없으면요, 여러 가지 제2에 대한, 제3, 제4에 대한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남편과 함께 해서 정말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요즘 입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입양. 예. 공개 입양이라는 게 있죠. 예.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출산의 극심한 어떤 고통, 뭐 이런 불안이, 그죠? 두려움 때문이라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이를 그 10달 동안 가지고, 그죠?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그 고통, 두려움. 그래서 한때는 10월 11일, 그죠? 임산부의 날이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보통 태아가 만삭이 됐을 때 한 10kg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산부 체험하는, 그러니까 10kg가 되는, 그죠? 이런 것들을 남자가 이제 메고 있는데, 이게 한나절이나 반나절이 아니라 여자들은 사실 10개월 임신 기간이니까 한 몇 달은 이 엄청난 걸, 그죠? 계속 아이를 안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울 수도 없고, 어떤 데는 그 숙이면 숨도 못 쉬겠고, 예. 그 고통을 남성들은 잘 모르는 거죠. 저런 걸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참 힘은 들겠지라는 거 하고,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그죠?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성들에게는 결혼보다 출산이 훨씬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남성분들이 좀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아내는 참 많이 서운한 거죠. 자, 제 수업을 듣는 우리 남학생들, 학우님들 잘 들으세요. 예.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셨지만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분도 있고, 결혼을 하시고 하나를 낳았지만 이제 곧 둘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죠? 예.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잘 하세요. 예.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을 때 뭘 잘 몰랐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애 낳는 거 여자가 낳지 네가 낳냐? 야, 상사한테 오늘 제 마누라가요 애 낳는데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애를 네가 낳냐? 네 마누라가 낳지. 그리고 면박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들은 뭐 밤새 술 퍼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죠? 아내 머리맡을 지키고 있다 잠자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아이 둘 셋을 낳을 때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그 장면을 목격 못한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돌아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후회가 되죠. 요즘에 이제 출산 문화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신생아실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1인 1실로 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로 탯줄 자르자마자 엄마가 포근히 안고, 그죠? 바로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그런 병원도 생겼고, 출산 장면에 남편분이 직접 입회하는 경우도 있죠. 네. 뭐 어떤 여성분들은 아내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장면 안 봤으면 좋겠다. 예, 난 친정엄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아주 드물게는 난 시어머니가 옆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드물게는 남편이 정말 곁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손잡아주니까 난 너무너무나 마음이 편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남편은 정말 난 겁이 나서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 예. 고통받는 신음하는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난 정말 비위가 약해서 내가 오히려 막 기절할 것 같더라. 뭐 그런 남성한테 무슨 강제로 그 출산 장면을 입회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도 뭐 전 끝났죠. 아내가 이제 두 아이 낳고, 그죠? 딸아이가 출산하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아이 낳는데 제가 시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두 부부가 합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산부인과라면 남편분이 함께 들어가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예. 들어가서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그죠? 건강한 아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건강했을 때 그 희열이 어떤 건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는 남성들도 제가 봤어요. 물론 화면이지만. 자, 얘기는 좀 딴 방향으로 갔는데, 아무튼 뭐 입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어떤 질병에 조금 좀 염려가 된다. 뭐 가족력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태아의 생명에 뭐 아니면은 그 산모의 생명에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너무 노선인 경우,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지만, 그죠? 뭐 그런 경우 입양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를 낳긴 낳되 온전히 그 부담을 아내한테 짐지우지 말고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허락한다면 베이비시터를 뭐 고용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좀 힘을 보태줄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좀 봐주시는 쪽, 예. 그러면서 뭐 파트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정 이런저런 방법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대안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난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 아이 하나 정말 제대로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 3살 때까지 만 5살 때까지는 정말 애착을 갖고 아이 잘 키우는 일이 난 정말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시간, 정성 쏟아부었자 치유되지가 않는 그런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돈 한 푼 더 벌려고, 아이 하나 더 보내려고, 과외 하나 더 시키려고 맞벌이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난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는 쪽으로 예를 들면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아주 드물게는 두 부부의 어떤 직장, 직무, 급여로 봐서 남편보다 오히려 아내가 상위직이거나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뭐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막 기다리다가 정말 사랑의 결실로 우리의 아이가 잉태되었다, 임신되었다, 그 소식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축복 속에 부부가 원만하고 화목하다면. 그리고 막 10달을 기다리고, 그죠? 태교시키고, 또 어떤 아빠는 막 아내 배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태담을 들려줘요, 태담. 예. 근데 아이가, 뱃속의 아이는 엄마인 여자의 목소리보다도 아빠인 남성의 목소리를 훨씬 인식을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아내 배를 통해서지만 얘기를 들려주고, 그죠? 뭐 예를 들면 태명을 미리 지어주기도 하죠. 예.
나중에 이제 물론 아이를 낳고 나서 태진아, 뭐 진수야, 혜영아, 그죠? 희진아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지만 우리 똘똘이, 우리 뭐 멍멍이, 그죠? 태명을 붙여줘서 그 태명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아빠가 대화를 주고받았던 아이는 출산 후에도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달 만에 정말 마음 졸이고 불안에 떨면서 낳았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옹알이하고, 그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딛고 일어서고 뒤뚱뒤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엄마, 아빠 하고 최초로 나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런 기쁨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부담, 부정적인 것만 막 확대 생산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즐거움, 희열,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온전히 한 인간이 또 다른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보람, 또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 그런 걸 생각하면 결코, 그죠? 결코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아이를 안 낳겠다. 뭐, 이제 혹시 이 사례를 보시는 우리 학우님들 중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매달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100%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듯이,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건 뭐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부부가 합의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부모가 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그 여자의 일, 그 부부의 일,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말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아이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을 때,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안 계시는 상태에서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에, 그죠? 보낼 형편마저 안 돼 있을 때는 이 사회가, 국가가 그 일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해줘야죠. 아니, 그 여자가 임신하고 애 낳았는데 우리 회사가 뭐 무슨 상관이야. 뭐 회사 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죠. 그 애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기업이 요구로 하는 노동력으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아이를 일구월심 정성으로 키워서 나라가 필요한 국방의 의무 다하게 하는 거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 내는, 그죠?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면 그게 그 여자의 일이거나 그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의 일이고 우리 일이고 우리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늘 얘기하죠. 대화하실 것, 대화로 푸실 것.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가지를 늘 적용을 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례는, 가수가 되겠다는 중3 외동딸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의 사례입니다. IQ가 140이나 되어서, 그리고 공부도 정말 잘해서 집안에 아주 천재 났다고 다들 기뻐하고 기대했었는데, 그 딸아이가 가수가 되겠다고 막 팬클럽 쫓아다니고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막 아빠가 화가 나서 딸아이의 CD를 그냥 버려버려서 그 딸아이하고 말도 안 하고 냉랭한 이 사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하고 사례를 보내주신 그런 어머니의 고민을 함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외동딸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제까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착실하고 우등생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며 공부는 안 하고 팬클럽을 쫓아다니면서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IQ가 140이나 되는 수제 났다고 좋아하던 남편이 어제는 딸아이의 CD를 몽땅 다 버려서 부녀지간에 말도 안 하고 냉전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수를 할 정도의 소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예, 이 사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중학생을 자녀를 두신 어떤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근데 뭐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그것도 만약 딸아이가 용돈이나 뭐 세뱃돈 이런 걸 아끼고 아껴서 사모은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CD를 아빠가 홧김에
감정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버렸다면 그럼 아버님 좀 잘못하신 거겠죠. 왜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그 행동만큼은 저도 부모지만 그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못되신 거라면 부모라도 아빠라도 딸애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전 사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진정한 부모의 용기이기도 하고 부모다운 행동이죠. 근데 금방 막 화를 내놓고 막 그냥 갖다 버려놓고 금방 아빠가 가가지고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쉽지 않다면 얼굴을 맞대고 바로 사과하는 것이 왠지 그죠? 부모가 권위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조금 시차를 두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죠. 예. 희준아, 응? 아빠가 아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CD 아빠가 일방적으로 버린 건 미안하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잖아요. 예. 문자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고 얼굴을 맞대고 하기는 쑥스럽고 어색하고 왠지 아버지의 그 권위가 꺾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메일로는 그죠? 첫 서두를 뭐 우리 사랑하는 희진이에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예. 천국에 직접 하기가 정말 너무 쑥스럽고 어색하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 싶으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간접 전달할 수도 있겠죠. 희진아 일로 와봐. 아빠가 아까 홧김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네 CD 버린 거 그지? 엄마가 보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진짜 미안해 하더라. 네가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모르니? 너 알지? 근데 아빠 너 성질을 알잖아. 아빠 막 화나면 그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거기다 대놓고 니까 꼬박꼬박 말될 거니까 아빠가 그렇게 화를 냈지. 아무튼 아빠가 CD 버린 행동만큼은 너무너무 잘못했대. 예. 근데 바로 너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서 엄마가 대신 전해주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부모지만 아무리 아빠지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식에게라도 먼저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그게 진정한 부모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언제부터 딸아이가 가수가 되는 쪽에 관심을 가졌는지 진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예? 어떤 장르에 그죠? 꿈이 뭔지 예. 그냥 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런 정말 딸아이가 원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뭐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좀 물어보세요. 그런 깊이 있는 생각,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TV에 나와서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냥 가수가 되기만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죠. 만약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모방심이나 바람이라면 아마 그 꿈도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인물도 아마 수시로 변할걸요. 예. 가수가 된다고 막 걱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된다고 막 또 고민하고 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 막 수시로 바뀝니다. 또 그게 예. 부모로부터 막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 속에서 막 갈등하기도 하고요. 예. 이상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이제까지는 정말 너무너무나 자기가 따랐고 존경했던 엄마 아빠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짓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좀 진득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정말 네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 근데 그게 언뜻 스쳐 지나가는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직업, 예를 들면 가수라고 만약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뭘 막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한다면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예. 한때는 그런 인기 연예인 직업을 아주 낮추어 보던 시대도 있었죠. 뭐 소위 얘기하는 딴따라라고 그래서 그죠? 큰일 날 것처럼 그것도 딸 자식이 만약 그런 길로 가게 되면 그죠? 뭐 노발대발하고 호적선을 파버리겠다.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그랬던 시절 속에서도 견디고 잘 버텨서 지금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유명한 뭐 예를 들면 가수가 되거나 연예인 되신 분들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겁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면 법관하고 무조건 공부 잘하면 뭐 상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아직도 물론 못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주어서 그 일로 한 10년만 매진하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유명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따님이요 IQ 140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나치게 IQ에다가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그래서 IQ만 높은 게 반드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다중지능이 있다는 이론이 아주 주목받고 있거든요. 신체운동지능, 한 8가지 지능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신체운동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박찬호 같은 사람, 그죠? 예. 우리 아이가 만약 그런 쪽에 탁월한 신체운동지능이 만약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면 그쪽으로 키워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수들도 잘 보면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탑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단순히 신체 운동 지능만 뛰어나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성찰 지능,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자기 성찰 지능이 뭐 뛰어났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를 들면 뭐 마더 데레사 같은 분, 성직자 같은 분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공간 수학 지능, 뭐 그죠? 음악 지능, 뭐 또 아니면 인간 친화 지능, 자연 친화 지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 언어 지능, 예.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그런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쪽의 지능이 훨씬 뛰어나는가?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적성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필요한 진로, 지도 교육을 좀 받아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라도 좋으니까 한 가지, 정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러나 다른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지금 막 가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빠 엄마가 보기에도 참 노래는 잘해요. 예, 그러나 가수를 직업으로 택할 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면 그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꾸준히 일구월심으로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일하고 하고는 싶어 하는데 보기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전문가한테 데려가 봤더니 역시나 그쪽에 탁월한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우 사례를 보내주신 어머님 말씀대로 노래는 잘하긴 잘하는데 가수가 될 만큼의 뛰어난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우기면 넌 아니야. 너 같은 애가 무슨 가수를 해 하고 그리고 그 의욕이나 희망의 싹을 자를 필요는 없겠죠. 필요하고 가능만 하시다면 전문가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데 아이가 알만한, 아이도 잘 아는 진짜 유명한 전문가 아니면 뭐 또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한테 봤는데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너 참 노래 잘한다. 그래 진짜 목소리 좋네. 근데 선생님이 무수히 많은 사람,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래 미안하지만 너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가수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네가 유명한 가수, 훌륭한 가수 되고 싶으면 그 노래 실력에다 지금 네가 하는 공부 일단 먼저 해. 무식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훌륭한 가수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봤지? 가끔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래도 그지?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되고 거기다가 노래 잘한 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 말고 더 갖춰야 되는 거 그거 안 갖추면 유명한 가수 될 수 없어.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넣으면 이거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지 마라. 가수가 되는 건 안 된다고 자를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다면 더 유명한 가수, 훌륭한 가수가 되려면 공부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가 그 희망이 예를 들면 그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자 지금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우님들은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 문제에 자꾸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가장 엄마 아빠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또 엄마 아빠가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식의 어떤 소질에 대해서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 CD까지 버려버리고 그런 아빠는 다시는 내 얘기를 안 하겠다고 중3짜 딸에게 아주 극렬하게 반항하겠죠. 대들기도 하겠고. 그러나 그런 사이일수록 빨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대화를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될까 말까 하는데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때 어머님이 중간에 아주 지혜롭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딸하고 엄마하고 대판 싸워서 쳐다보기도 싫을 때 그때 중간 역할을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했을 때 엄마와 아들이 너무너무나 극렬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할 때 아버지가 적절히 개입했을 때 그렇게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3짜리 딸아이하고 어머님은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막 팬클럽 쫓아다니고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서 사랑해서 흠뻑 빠져서 누군가를 막 쫓아다닐 만큼의 열정?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엄마 아빠가 허용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네 본분을 지킨다면 그래 가는 거 절대 엄마 아빠가 반대하지는 않을게.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라면 내가 CD 한 장 사줄게.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무슨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같이 한번 들어보자. 난 좋은 줄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딸아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다가간다면 분명히 좀 더 화목해진 훨씬 더 부드러워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